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 전도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지혜서 였고, 또 지혜는 크게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잠언 신명기적인 지혜, 그리고 전도서 또 욥기와 같은 지혜. 그 지혜를 또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도 지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성경 안에서 서로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도 그게 지혜입니다. 그거를 이제 착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잠언적인 지혜만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이해했다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그가 행한 일들은 다 악이었거든요. 지혜였던 게 아니라 도리어 어리석었고 남을 해치는 결과까지 나.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해하는 자였어요. 왜? 자기가 가진 그 얄팍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지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뭐 나름대로 변명할 근거는 있어.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아니요. 성경에는 욥기와 전도서의 지혜가 있어요. 전도서. 이 두 가지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이제 치우치면 그게 문제인데,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 우리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전도서적인 지혜만 가지면 그것도 안 돼요. 전도서적. 사실은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릴 때 잠언의 그 지혜가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기본. 그러나 전도서와 이 욥기의 지혜는 보완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와 내 이 삶에 정말 좋은 거를 임하게 해주실 거다. 고생 끝에 뭐 낙이 온다. 이런 게 믿어야 우리가 열심도 내고 공부도 하고 뭐 기도도 하지. 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러면은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열심을 내겠어요? 누가 뭐 뭘 하겠어요? 그냥 어차피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결과가 열심히 한 것만에 따라서 그렇게 옵니까? 나는 착하게 살면 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했지만,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욥기야. 그게 전도서예요. 이 균형이. 그래서 전도서적으로 어차피 뭐 다 해봐야 다 운이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불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놀고 먹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맨날 요행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요, 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볼 때 전도서만 또 빠져가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가면 또 곤란하다는 거예요. 항상 보완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지혜도. 그래서 제가 믿음과 지혜 안에서도 이제 욥기 전도서적인 지혜와 잠언 또 신명기 같은 그런 그 지혜가 잘 균형이 이루어져서 정말 모든 상황과 또 사람이나 모든 거를 잘 이렇게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더욱 그런.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한번 2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혜 가운데 하나가 누구의 명령을 지키는 게 지혜래요? 왕의.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봐요. 그럼 왕이 누구야?
예? 누구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저는 요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 말고 정치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리차드 포스터의 그,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돈, 섹스, 권력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저는 옛날에 정말 한 뭐 거의 30년 전에 읽은 책인데 갈수록 그 섹스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돈을 뭐 마치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그 문제는 다 돈에서 나오고 말이죠. 오늘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돈을 모르면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돈이 움직이는 사회예요. 누가 존경받냐? 돈 많은 사람이. 그 자본주의야. 뭐 자본주의가 뭐 별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면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돼. 돈이 뭔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돈에 대해서 공부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그냥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돈도 주셔. 이거지 돈의 어떤 그런 자본의 의미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육열은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데 금융에 대한 공부, 금융, 말하자면 돈이 어떻게 움직여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제일 안 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 금융 공부가 없어. 저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인데요. 우리가 사실 학교 다니면 성에 대해 요즘은 조금 뭐 성교육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저도 가만 돌아보면 저도 다닐 때 무슨 성에 대해서 누가 공부를 해. 그래 놓고 그냥 나이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어떤 뭐 성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는 어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와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를 몰랐죠, 우리가 다. 그런 공부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냥 떼제에서 뭐 아파트나 뭐 준비되고 직업 괜찮으면 얼굴 생기고 그러면 그냥 결혼하는. 근데 결혼하자마자 뭐야 이러면서 이제 이혼하고 맨날 이러는 게 공부가 안 됐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권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몇 살이에요? 이제 만으로 19세인가? 때가 되면 그냥 투표를 하는데 도대체 권력이라는 게 뭔지, 정치라는 거 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찍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찍었는데 내가 투표한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찍는 거야. 그게 저 사람이 뭐 잘생겼지. 학교 어디 나왔대. 고향이 어디래. 아니 뭐 어디래. 그냥 찍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찍었는데 그 찍은 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를 귀에 숨기고 말하는지 모르고 찍은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찍어서 해줬다는 이야기는 또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하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하면 도둑놈에게 열쇠를 맡겨준 거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공부가 안 됐어. 그냥 뭐 저 사람 얼굴 보고 야 이게 누가 찍으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돈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그리고 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성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됐다는 거 알고 제가 이 가정사역을 공부하게 된 이유. 그리고 요즘 갈수록 이 권력 정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많은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법이 뭐냐면 그 법은 헌법입니다. 우리도 구약 성경은 법이 많은데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중에 최고의 그 법은 십계명이에요. 마치 십계명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법 중에 최고 법은 헌법이에요. 그 헌법 중에 제1조 1항 우리나라 모든 법 중에 맨 첫 문장이 뭐냐면 마치 십계명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 선언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1조 2, 1조 1항, 1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요. 대한민국은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정 국가가 아니다. 어떤 만약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거의 끝났지만 우리 조선 왕조 이씨 조선 왕조의 그 핏줄이 지금 남아 있을까 없을까요? 따져보면 있어요. 사실 제가 저 대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얘가 정말 돌아보면 얘가 참 우리 때는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얘가 그 서강대를 갔었어요. 서강대. 근데 제가 대학원 때 연대 앞에 나타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연대 대학원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 고등학교 친구고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잘 어울렸는데 걔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부자였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80년대 중반 때 저 강남의 그 우성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뭐 수원이나 서울에서 이렇게 차 타고 다니게 이제 술 먹고 그럴 때 이제 걔네 집에 가서 자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지 혼자 아파트에 사니까. 아마 지금 강남 우성 아파트는 몇십억짜리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말하자면 왕족이라는 거야. 이씨 말하자면 그 여주에 살았거든요. 여주 이씨의 자기가 그 핏줄이라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이씨조선 이씨 따지고 뭐 해가지고 한다 보면은 핏줄로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지금 누가 어떤 이성계 그 이씨 핏줄 삼아가지고 여기가 이씨 우리나라 왕이야. 누가 그래서 이 사람 왕으로 써야 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놈이 있나 이게? 우리나라 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에는 왕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구도 인정 안 하냐? 귀족. 여러분 이번에 영국의 이제 장례가 났잖아요. 영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아닐까요? 예, 거기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왕정국가야. 왕이에요. 거기는 그 영국에는 귀족이 있어요. 귀족.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에 그 영국 여왕이 죽고 그 왕이 됐을 때 원래 그 세빈이 있었어요. 왕자 찰스 황태자일 때 그 부인이 누구였어요? 죽었잖아요. 다이애나. 다이애나랑 지금 지금 영국의 왕하고 이 부부였고 이제 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들이 지금 이제 왕세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왜 그래? 근데 그렇게 됐냐면 이제 왕자였을 때 이제 세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근데 영국은요 결혼을 평민하고 못해. 왕 항상 왕족하고 해야 돼. 근데 공교롭게 이 찰스가 좋아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게 지금의 부인이야.
근데 이 여자가 평민이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조선시대로, 조선시대가 영국에 좀 남아있어요. 왕족은 왕족하고 결혼해야 돼. 근데 이 찰스가 이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평민이야. 왕족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다이애나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다이애나랑 결혼한 거야. 다이애나가 우리가 볼 때 이쁘고 정말 좋은 여자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찰스는 자기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잊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불륜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워낙 좋아했던 평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 갔던 그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거에 이 다이애나가 말하자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다 결국 이혼이 됐고 이 다이애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복수로 외도를 하게 돼요. 다른 남자랑 이제 사귀게 되고 예,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뭐 암살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랑 사귀게 됐냐면 아랍 부자랑 사귀게 돼. 아랍 이슬람의 부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왕실에서는 한때 그래도 영국의 그 우리 왕족의 이 그 혈통으로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이애나의 아들이 결국 나중에 왕이 될 건데 우리의 영국의 왕을 계승해야 될 왕자의 엄마가 이슬람의 피주라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영국 왕실 쪽에서 그냥 죽였다는 얘기 여러분 죽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찰스가 결국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첫사랑. 어떻게 보면 불륜의 대상이 있어. 근데 뭐 그 불륜일지 어쨌든 첫사랑을 뭐 아주 지극한 사랑이 결국 이번에 그 첫사랑이 결국은 그 왕비가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찰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 근데 영국은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결혼도 함부로 못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걸 인정한다는 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 누가 만약에 나는 양반이야. 꼴값을 떨어라. 양반이야 네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귀족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뭐 재벌가야. 웃기는 소리를 말어. 그래서 뭐 네가 어쩌다 부자 된 거지 뭐 네가 뭐 왕장성이 시가 여러분 현대 정주영 회장이 뭐 시가 좋아서 그 현대가를 이뤘어요? 아니 쌀장술집 아들인데 뭘 그 하다가 어떻게 그냥 일궈낸 거죠. 근데 마치 그런 사람들은 뭐 대단한 가문인 것처럼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인정 안 해.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말한다면 이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적인 상황, 이 전도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말이 그때 당시에 세워진 그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왕은요 생사역할관을 가지고 있어서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명령을 복종해야 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님 말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야.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이 나를 잡아서 가둘 거야. 그 대통령은 뭐예요? 독재자. 그러면 독재자는요. 우리는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이지 무슨 독재 국가야? 지금 이 시대에 굳이 왕이 있다면 왕이 누구냐면 그건 국민이에요. 왕이 뭐야? 모든 권력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국민이 대통령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럼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 대통령인데 그래 네가 뭐? 넌 5년짜리야. 여러분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문수.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김문수 이번에 뭐 된 그 사람이 예전에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이 문제예요. 뭐냐면 전에 경기도 도지사일 때 소방서에 전화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다
이제 이 사람이 뭔 일 때문에 소방서에다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김문 뭐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그랬더니 전화 받는 소방대원이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김문수가 나 도지사 김문수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용건으로 전화하시죠? 어? 이건 뭐야? 변등성명 대박. 아, 무슨 일이신데요? 어? 나 김문수인데 그래 뭐 어쩌라고 나 김문수야. 아 도지사면 뭐 별거야? 그럼 뭐 임금님이 나셨어? 그래서 뭐 용무를 말씀하세요. 나 김문수인데 말하자면 너무 뻣뻣하게 네, 뭐 이래야 되는데 네, 뭐 무슨 용건이 있어요? 아니 소방서에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급한 일 때문에 그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나 김문수인데 그런 의식이 민주화 공부가 안 돼요. 이게 또 유튜브에 짤이 있어. 뭐냐면 이를 가면 나와요. 그 지하철에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지하철에 그때 이제 차명진이라는 두 사람이 되게 친한데 공교롭게 그때 차명진이라는 그 전직 국회의원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확진자였어. 근데 그 확진자랑 이 김문수가 같이 이제 지하철역을 가다 보니까 그 경찰들이 저 확진자니까 확진자랑 같이 걸어가니까 김문수 뭐 그때 법이 지금 저기 해보자고 그 코로나 검사해야 된다고 했더니 또 이제 화를 내가 국회의원을 3선까지 한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뭐 그러면요 그 인간이 대한민국의 그 어떻게 보면 기본 법을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었으면 국회의원이었으면 국회의원이어가지고 도지사여가지고 나라에서 농 먹고 권력 누리면 했으면 됐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떠라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회의원님이세요? 도지사님이세요? 대통령이세요? 네, 네. 그건, 그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은 그러면 법을 안 지켜? 법이 있는데 국회의원부터 지켜야지, 도지사부터 지켜야지, 대통령부터 지켜야지. 대통령은 예외야? 더 잘 지켜야지. 그리고 국민을 무서워해야지.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게 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민주공화국 시민인데, 어, 대통령님이 나셨어. 말 잘못하면 감옥 가. 그런 나라는 망해야 돼. 그건 독재국가야. 그럼 우리가 왜 북한을 싫어하고 중국을 싫어해요? 왜 푸틴을 싫어해요? 그럼 푸틴 인기 좋아요. 요즘 전쟁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어도 70%가 넘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20%대야. 푸틴은 70%가 넘어요. 근데 왜 우리가 푸틴을 싫어해요? 독재자거든. 자기 왕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왕 그러니 대통령이 왕 무서워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 여러분 이거는 왕정 우리가 조선 시대 때 이 성경을 읽었으면 그렇게 해석해도 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여기 왕을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이거는 국민이에요. 모든 사람이 국민을 두려워. 대통령도 국회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전직 도지사하고 국회의원을 3번 했어도 말단 경찰이 지금 응?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차를 몰고 가 교통법을 어겼어. 근데 경찰이 말단 순경이 잡았어요. 지금 교통법규 어겼어. 야 이 자식아 내가 도지사였어. 그럼 도지사님 가셔야 돼. 말이 돼요? 근데 뭐 도지사인데 그럼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분 좀 내놓으세요. 딱 끊는다. 그게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공부. 근데 우리는 뭐 마치 그냥 뭐 좀 높은 사람 같으면은 뭐 그냥 그냥
그러니까 이제 뇌물이 통하고 나라가 부패하는. 정말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내가 검사야 마 주민등록 내놓으세요. 오겠잖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국민을 두려워해.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의 말단 순경이어도 그 사람은 개인 말단 순경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 일을 하라고 그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은 중요한 겁니다. 국가에서 그에게 그가 말단이라도 권한을 준 거야. 자기 권한 안에서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단 순경이 대통령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불법을 행한다면, 국회의원이 불법을 행한다면 경찰도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데 뭐 좀 힘센 사람은 다 통과통과. 그거는요 헌법의 위배입니다. 헌법의 위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오늘 시간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시간이 갔는데요. 지혜자는 뭐를 분별하냐면 때와 판단. 그러니까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다. 때. 그러기 제가 이 판단이 뭘까 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프로시저라는 절차거든요. 절차.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잘 분간하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 때인지 대한민국이 조선 왕조 국가인지를 분별하는 거. 그것도 지혜예요. 만약에 조선 왕조 같았으면 누가 왕이에요? 그럼 이씨가 이성계 후손이 왕이야. 무슨 대통령이고. 지금은 이성계 대통령도 아니에요. 지금은 국민이 왕이야. 헌법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때와 판단은 절차거든요. 어떤 그 일에도 절차가 있다는 거를 잘 인정하고 분별하는. 그러면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그 때가 있고 절차가 있고. 가령 뭐 이런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아프면 우리가 병원 이것도 이제 1차 진료 기관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의원들, 이런 병원들, 동네 병원들 거기 가서 먼저 이렇게 진료를 받고.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병이 좀 심하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가요? 3차 진료 기관으로. 3차가 이제 뭐 아주대라든지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데 그 절차가 있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우 나는 절차 무시하고 난 3차로 갈래.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아무 형식이라도 갖추지 않고 나는 내가 국회의원인데 난 3차 바로 갈래. 국회의원님 오셨어요? 대통령님. 대통령 주치의가 있으니까 뭐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도지사니까 난 다 법 무시하고 나는 그냥 어디 좋은데 이렇게 최고 이런데 봐줘. 말이 안 돼. 절차를 지켜요. 그게 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자는 때와 절차를 잘 분간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무대뽀가 있어요. 무대뽀. 난 몰라. 뭐 절차도 나가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누구 다 나와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유튜브 영상 보면 김문수인데 아니 그냥 거예요. 나 김문수인데. 네. 뭐 무슨 일이세요? 어? 반대 성명 대봐. 왜 그러세요? 나 김문수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런 거야. 막 옛날에 뭐 노조에 그래서 그래서 그 바람에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도지사도 했잖아. 그냥 막말하면 되는 거예요. 때와 절차를 잘 분간하는 게 지혜고 오늘 잠언의 왕은 국민이다. 그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해서 별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그 헌신하라고 선출한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 어디 국민이 죽어가는데, 주인이 죽어가는데 일꾼이 가서 잠을 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디 외국에서 정상이 지금 와가지고 대한민국 절차가, 나 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일꾼, 왕이라 생각하는 건 그게 일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을 뽑은 게 아니에요. 일꾼을 뽑은 거지.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 예를 들어 강릉에서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잘못했으면 국민 거기서 나 자야 돼. 전쟁 나도 잘 거예요? 뭐 왕을 뽑았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가서 무슨 일인지 살피고. 그러니까 이빨이 10개씩이나 나가요. 그런 일이에요, 거기. 근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왕은 국민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대통령이 잘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나라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국민이 무서워야 돼요. 국민이 무서워야 돼. 그런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좋은 나라. 우리가 그래야 국민이 편한 나라예요. 정권은 유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해야죠. 그러라고 월급도 주고 권력도 주고 뭐 다 주잖아. 오늘 그래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그거예요. 뭐 국민이 잘 돼야지 뭐 국민은 죽어가는데 뭐 자기는 마음대로 뭐 하는 그게 뭐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지. 오늘 그 이 말씀에 이제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때와 절차를 잘 구분하는 것도 지혜고,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